2018년 여름 SAT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을 잘 이해하시면 2018년 SAT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학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 SAT 프로그램을 받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초록색이거든요, 초록색.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두 개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모든 SAT 수업에 RT 동영상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피셜 가이드를 이용해서 RT 동영상이 뭘 설명해 드릴게요. RT 이건 뭐 우리가 만든 약자인데요. 리토릭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면요, 뉴 오피셜 가이드 8회분이죠. 뉴 오피셜 가이드를 보시게 되면 리딩 지문이 리토릭스가 강조된 지문, 그 다음에는 synthesis 타입, 그 다음에는 information and ideas 타입,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부분의 차이가 먼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올려놓은 다른 동영상이나 혹은 컬럼이나 혹은 팟캐스트 등에 설명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계속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보의 종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무엇인가의 그 내용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팩트이고 두 번째는 오피니언이에요. 이 세 가지로 분류한 건 뭐냐면요, 팩트하고 오피니언의 비율입니다. 비율.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게 얼마만큼의 팩트를 갖고 있고 어떤 게 얼마만큼의 오피니언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예측 혹은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synthesis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론 합성이죠. 사실 웃기는 게 제 전공이거든요. 그 전공이 뭐냐면 이게 딱 말하면 꼭 수업 시간에 누군가 마약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에서 아무리 마약 합성을 전공하는 그런 대학이 있겠습니까? 전부 남학생이죠. 쓸데없이 생각하는 학생들. 자, 이게 전공이라서 좀 웃기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synthesis는 그런 합성이 아니고 여러 개가 모여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many 그럼 many components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passage하고 그래프, 플롯, 테이블 등이 모여있다고 synthesis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그래프, 플롯, 테이블은 팩트에 가까울까요? 오피니언에 가까울까요? 생각해보세요. Think about it, right? 그러니까 패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프하고 플롯하고 테이블은 팩트에 가까울까요? 오피니언에 가까울까요? 를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는 거의 100% 오피니언이에요. 하나는 거의 100% 팩트예요. 하나는 반반이에요. 매칭시켜보세요. 자, synthesis라는 말은 그래프나 플롯이나 테이블 등이랑 패시지가 합쳐져 있다. 그래서 합성이라고 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세 가지의 그 분류는 어떠냐면 하나는 거의 100% 오피니언이고 하나는 100% 팩트이고 하나는 half and half다. 감이 딱 오셔야 됩니다. 됐죠? 루토리라는 게 뭐냐면 말장난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75%면 팩트죠, 그렇죠? 75%면 75%지 75%를 뭐 예를 들면 마치 하늘과 같은 퍼센트이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마치 동그란 것 같은 퍼센트다. 그럼 동그란 것 같은 퍼센트는 몇 퍼센트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팩트는 말장난을 할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루토릭이 뭐겠죠? 100% 오피니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포메이션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떤 정보를 듣고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뭐가 되겠죠, 여러분요? 팩트. 아이디어가 뭐가 되겠죠? 오피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half and half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그래프나 플롯이나 테이블은 100% 팩트겠죠.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팩트인 바람에 패시지 오피니언이 얼마나 담겨있을지 모르나 패시지 담겨있는 팩트하고 이 팩트 합쳐지게 되면 패시지 플러스 팩트는 팩트 위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세 개를 분리해보면 1번, 2번, 3번 어느 부분에서 고득점이 어려운 거냐면 이 말장난하고 리토릭스에서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특히 남학생이 어려운데요. 이 리토릭을 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literary device. 그러니까 이건 서양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말장난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법,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뭐냐면 문학적 도구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문학적 도구는 뭐냐면 은유, 그렇죠, metaphor.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못하는 아이러니 없어요, 그렇죠? 어떤 학생이 아이러니가 모순이래요. 모순은 파라독스예요. 역선, 모순, 아이러니는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아, 이 런이라고 구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빈정거리게 썩겠습니다. 메타포나 아이러니가 서케즘이 사용되게 되면 시나 소설 등 문학적 기법에 굉장히 익숙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왜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1번이 가장 고득점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번은 학생들이 고득점을 올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가르치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리토릭스를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그러니까 영어를 잘 가르치거나 SAT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리토릭스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못했다가는 리토릭스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도리어 삼천포 혹은 뱅뱅 사거리로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엉뚱한 얘기해서 우리 학생 혼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400, 500, 600, 700번이 있는데 여기는 리토릭이 강조되어 있어요. 여기는 거의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왜냐면 학생들은 못 받아들이고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기 힘들고, 제가 사실 한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0번에 500번에 들어갔었어요. 리토릭을 가지고. 그랬더니 학생들 표정을 제가 그러면 한 7, 8년 전에 400번이나 500번에서 리토릭을 가르쳤을 때 학생들의 표정을 보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 지문의 해석도 안 되고 문장 구조가 익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정신이 나가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저를 그 수업에서 빼버렸어요. I took myself out of the class. 그리고 쉬운 지문과 쉬운 내용만 갖고 선생님을 설명하도록 했더니 학생들 반응도 좋고 성적도 잘 올라가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그랬더니 이 400에서 500에서 600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월반하는 과정에서 정작 400반일 때나 500반일 때는 수업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리토릭을 안 하니까 참 치고 잘 나갔는데 600반하고 700반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하기 힘들긴 하지만 나중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400반 학생이라고 목표가 500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500반 학생이라고 목표는 600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목표는 얼마죠? 그렇죠. 780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목표인 780, 790, 800을 맞기 위해서 결국은 600이나 700반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혼자 공부할 때 혹은 600반이나 700반에 왔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므로 리토릭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근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학생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생님은 잘 못 가르쳐요. 강사를 뽑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리토릭을 문제없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그 선생님이 600반하고 700반의 그래머를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리토릭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으나 근데 600반하고 700반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400반하고 500반에는 또한 리토릭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저가 동영상을 녹화해서 집어넣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600반이나 700반 혹은 780 이상을 목표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400반의 목표가 500이 아니고 500반의 목표가 600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겠지만
제대로 된 유토릭 수업을 해서 나중에 600번이나 700번에 가서 제대로 하도록. 자, 근데 그럼 600이랑 700에서는 이미 제가 수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 그건 또 왜 그러냐면 더 강화하고 보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세이를 한 시간 빼버렸어요. 빼고 유토릭 동영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유토릭이 강화된 건 좋으나 에세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에세이가 약화된 게 아니냐. 짠! 그래서 SAT, SAT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SAT, SAT 책이 써졌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이 빠진 것 때문에 에세이가 약화되는 것만큼 보강된 게 아니고요. 저거 빠진 것보다 훨씬 2배, 3배, 4배로 보강됐어요. 왜냐면 SAT, SAT 책이 굉장히 이펙티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최상급이죠, 그렇죠? 슈퍼티브 쓰게 되면 과장인데 이 경우는 과장이 아닙니다. most effective 그리고 이건 언더스테이트먼트예요. 왜냐면 사실은 most effective한 것보다 더 effective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진 부분에 관해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 SAT 책이 잘 이해하는 학생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지하게 효과적인데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SAT, SAT 책은 어디에서만 사용할 거냐면 600번하고 700번에서만 사용할 겁니다. 그런 약간의 그 운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에세이 쓰는 시간을 뺐다고 해서 에세이가 약화되는 건 아니고 한 시간이 빠진 반면에 이 책이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강화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에세이도 강화되고 유토릭스도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학생은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강화됐으니까요. 그러면 이 책을 쓰는 게 이유가 이것밖에 없었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혼자서 에세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큰 도움이 되도록 쓴 겁니다. 목표는 얼마냐고요? 22점이요. 24점 만점에 22점까지 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24점이 힘든지를. 그래서 만약에 700번 학생인 경우에 24점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학생을 위해서 따로 또 수업 시간에 그 부분 보강할 겁니다. 그러나 24점을 맞으려면 리딩이 700 가까이 나오고 있어야 돼요. 24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리딩 때문이지 에세이 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리딩이 안 되는 학생은 24점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4점은 700번 학생인 경우에 관심을 저한테 보이면 그 700점 학생 중에서 24점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만 어떻게 하면 24점을 만들지 설명하겠다 그런 얘기죠. 설명은 다 해줘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설명을 들어봤자인 거죠. 그러니까 리딩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설명을 들어봤자 알아요 자기가. 나는 24점 못 맞겠구나. 그러면 도리어 설명해 준 게 너는 24점 못 맞아 임마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로 슬픈 얘기이기 때문에 24점을 맞을 수 있는 즉 리딩이 아주 잘 되고 수업시에 잘 받아들이는 학생인 경우에 그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이메일 등을 통해서 24점을 맞도록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verybody's happy 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차이는 뭐냐? 두 번째 차이가 이게요. 아주 중대한 차이죠. 대부분 학원들이 차이가 있다고 말해놓고 잘 들으면 아무 차이도 없는데 그 정말로 중대한 차이가 생긴 겁니다. 자,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원래 400번이든 500번이든 600번이든 700번이든 월반 혹은 월반 혹은 하반 시험 보면 하반 되기도 해요. 하반용 월반 하반용 진단조사가 모두 강제 혹은 필수였어요. 그러니까 매니토리였던 거죠. 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하면 매니토리 그러면 그 전공을 하는 학생들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공 필수예요, 매니토리가. 그렇죠? 그런데 금년부터 600이랑 700은 여전히 필수이지만 400이랑 500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걸 설명드릴게요. 400이랑 500은요 아직까지 시험을 보기에는 겁이 나거나 시험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00이나 500번은 시험 보는 게 너무 겁나가지고 차라리 그 시험 보는 시간에 그냥 공부를 하거나 시험 보는 시간에 복습을 하거나 시험 보는 시간에 차라리 예습을 했다면 더 좋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00이랑 500은 선택이 됐고
근데 600이랑 700은 왜 필수냐면요. 만약에 600이랑 700을 선택을 해놓으면요. 그냥 600반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냥 700반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시험을 안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렇죠. 그 주에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아서 하반 되도록 함으로써, 하반의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놔둠으로써 600반하고 700반은 필수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400반이나 500반은 필수로 해놓으면 성적이 올라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올라가겠지만, 근데 공부도 잘 안 되고, 지금 그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는 학생들이 그걸 해결을 해야지 무조건 시험만 본다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므로, 그래서 400이나 500반한테는 부담을 덜고 좀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단 여기서 잊지 마실 것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월반고사를 안 보게 되면 월반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해결될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을 안 보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 자유이나 시험 안 본 상태에서 월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400, 500은 선택이고 600, 700은 여전히 필수입니다. 이유는 600, 700은 하반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걸 막고 400, 500은 지금 진단고사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도리어 진단고사 보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가 최악이겠죠? 진단고사는 안 보기로 선택해놓고 그 시간 놀러가 버리는 겁니다. 진단고사 안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400, 500반에 있는 애들은 진단고사를 보러 갔는데 자기는 안 본다고 신난다고 놀러가 버리는 거. 그건 자기의 선택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손해인 거죠. It's gonna be your loss. Nobody can prevent it, right? Okay. 그건 자기 손해인 겁니다. 그걸 만약에 손해보고 싶지 않으면 진단고사를 보거나 진단고사를 볼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대학생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는 육사들이요. 젊은 성인이다. 여러분 이 학원은 SAT도 물론 올려야 되는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을 영어 어덜트가 되도록 준비시킨다는 두 번째 혹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고사를 볼지 안 볼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고 자기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안 보기로 결정했다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진단고사를 안 보는 바람에 공부를 안 한다고 그건 학원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런 거 뭐라고 부르냐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결정해놓고 남한테 핑계대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고사를 안 보고 어차피 놀 거였다면 진단고사를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진단고사를 볼지 안 볼지는 자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단고사를 볼지 안 볼지를 자기 결정으로 만들었다고 그 시간에 자기가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그걸 결정으로 만든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such a baby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단고사를 보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진단고사를 안 보고 공부할 건지는 여러분의 결정이다 얘기죠. 600, 700반은 하반을 막으려고 하는 꼼수를 막으려고 필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여러분의 새로 바뀌는 2018년도 그 저희 학원의 SAT의 가장 큰 중요한 두 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세미나의 내용 중에 어떻게 논리적 분석을 하는지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GPA, SAT, 그 다음에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설명하기 너무나 길어져가지고 그것도 따로 놓고 해서 그건 따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의 내용이 세 가지인 거죠. 일반 설명에 2018년도에 바뀌는 두 가지 내용, 그 다음에 도대체 논리적 분석, 비판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에 관한 자세한 설명. 따로 분리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세 개를 다 합쳐놨더니 너무나 내용이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1시간은 말도 안 돼요. 그러자 그 1시간 속에서 중요한 내용만 딱 뽑아서 들었으면 될 걸 다 합쳐지는 바람에 다 듣기 싫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세 가지를 분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세미나 내용은 일반 세미나. 일반 세미나에 뭐가 있다고요? SAT, GPA, AP, TOEFL, 대학교 전공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설명 뭐였었죠? 2018년에 이 학원의 SAT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논리적 분석, 비판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논리적 분석이나 비판적 분석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다른 학원에서 논리적 분석한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한번. 뭐 동영상을 보여주든지 수업 내용을 녹화해서 보여주든지 아니면 뭐 칼럼을 보여주든지
다른 학원에서는 논리적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I rest my case. 그래서 할 말 없다 그런 얘기죠. 다른 학원에서는 논리적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냥 해석하고 문제만 풀어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찍고 있거나, 아니면 불법 문제를 사용하고 있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